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이번 주에 GDP가 예측보다 좋게 나왔고 PC는 예측과 딱 맞게 나왔는데 마켓에 거의 아무 영향도 없었죠. 데이터가 가짜라는 말도 별로 못 받고 비교적으로 사람들이 전보다 상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대하는 소식이 엔비디아 수익 발표였죠. 엔비디아는 수익이 122% 자랐다고 발표했고 거기에다가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수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수익도 예측보단 높았고 자사주 살 것도 발표했고 옵션 데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가 적어도 10% 상승했었어야 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가가 떨어졌죠?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최근 엔비디아가 S&P 500 지수에 주는 영향은 큽니다. 엔비디아는 혼자 S&P를 일주일에 1% 왔다 갔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 수익 발표가 좋게 나오면 S&P는 새 기록을 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엔비디아 불들에 따르면 마켓은 새로운 플랫폼 블랙웰 수율 문제 때문에 마켓 반응이 나빴다고 그러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마켓은 그것을 이해 못했다고 합니다. 불들은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것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어들은 이번 주에 크게 하락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SMCI와 관련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SMCI는 연보 제출하는데 늦을 거라고 발표했고 숄트셀링으로 유명한 힌든버그 리서치가 SMCI는 회계 조작에 연루돼 있다고 회사를 비난해서 SMCI 주가가 수요일에 19% 하락했는데요. 이게 왜 엔비디아와 관련된 일이냐면은 배열들 말에 따르면 SMCI의 제일 큰 손님이 콜웨이브라고 합니다. 제가 2월에 올린 영상에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엔비디아는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그 회사들이 뒤돌아서 엔비디아 투자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니까 엔비디아는 자기네 돈으로 자기네 칩을 사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비난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이 영상 끝에 링크를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 제일 잘 알려져 있고 투자 규모가 제일 크다고 베어들이 말하는 회사가 콜웨이브입니다. 힌든버그 리서치는 2020년에 전기차 회사 니콜라의 회계 사기를 폭로해서 유명해졌고 6년 동안 17개 회사의 사기를 밝혀서 그래도 비교적으로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어들 말대로는 힌든버그 리서치가 SMCI는 사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그것에 엔비디아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엔비디아가 수익을 좋게 발표해도 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들 중에서 SMCI 일이 크게 퍼져서 엔비디아한테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닷컴 거품 때처럼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엔비디아 수익 반은 4개 회사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 회사들이 구글, 애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오픈AI 중 4개라고 하는데 그 회사들이 AI 투자를 줄인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저는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엔비디아 다음으로 이번 주에 주식 중에서 말이 제일 많았던 게 달러 제너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달러 제너럴은 되게 싼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인데 다이소와 비교를 할 수는 있어도 매장 위치가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자주 있어서 가게 수준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달러 제너럴가 수익을 발표했는데 CEO가 전망을 낮춰서 주가가 32%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수익 발표보다 CEO 말에 사람들이 더 놀란 것 같은데 CEO 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서 전망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돈이 없으면 원래 이런 가게들이 더 잘 되잖아요. 그런데 저번 주에는 상류 중상층들이 가는 털겟은 판매가 늘어서 주가가 상승했고, 달러 제너럴은 소비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고, 달러 제너럴 발표가 현재 미국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59%가 경제는 벌써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4.4%가 4개월 안에 직장에서 해골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10년의 기록만 있는데 4.4%가 기록 중 제일 높은 숫자이고, 코로나 때문에 붕괴가 시작된 2020년 3월 때보다 더 높습니다. 코로나 후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상류 중산층들과 상류층들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올라서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부의 가치가 올라갔죠. 미국은 부의 불평등이 부자의 나라들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S&P 500은 일본 문제로 8월을 크게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회복하고 4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8월에 2.3% 상승했습니다. 이제 9월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예측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기술 분석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S&P에 볼 플래그가 생겨서 9월에 주식이 상승할 거라는 사람들도 있고, 더보탑이 생기고 S&P는 새 기록을 못 세워서 주식이 하락할 거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라갈 것 같고, 저렇게 보면 내려갈 것 같고, 불이냐 배열이냐, 그거에 따라 결론이 달려있죠.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Swag Breath Thrust는 주가가 9월에 상승할 거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러나 계절성을 보면 9월이 주식시장의 제일 나쁜 달입니다. 올해 S&P는 마이너스 4를 4월에 딱 한 번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5번 기록했고, 2021년에는 3번, 2022년에는 7번, 2023년에는 4번. 9월을 내다보면 9월 18일에 연준 금리 결정이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신이고, 오히려 0.5%를 내리면 마켓이 안 좋게 받아들일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도 연준이 그것에 전처럼 집중을 안 하니까 마켓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9월 6일에 발표하는 실업률이 확 떨어지면은 경기 침체 확률이 내려가니까 마켓이 크게 상승할 수 있지만 실업률이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저는 9월에서 한 10월 중순까지 S&P가 떨어져서 적어도 200일 이동평균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월에 마켓이 상승해서 S&P는 5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를 기록할까요? 예측 있으시면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네요. There is no scenario wher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an't head up a press conference. Under any scenario, every president has been able to address the press, and in the good times and the bad times. She has to start talking to the press. 마지막으로 대선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은 해리스 부대통령이 기자 질문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내고 있었는데요. 해리스 부대통령은 드디어 CNN과 인터뷰를 했고 600만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CNN 기준으로 비교적으로 많은 사람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익 사람들 사이에는 CNN한테 불만이 큰데요. 왜냐하면 CNN은 인터뷰가 생방송이라고 했는데 인터뷰는 생방송 같지 않았고 질문을 해리스한테 먼저 준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부채, 노숙자 같은 어려운 질문을 안 물어봐서
CNN이 해리스를 감싸주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먼저 주어졌던 안 주어졌던 무소속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대통령 인터뷰 답에 감명받지 않았고, 그래도 민주당 사람들은 해리스가 실수를 안 하고 능숙하게 보여서 대부분 인터뷰를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 제일 관심을 받은 질문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인데요. 해리스는 전에 불법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인터뷰에서는 국경법을 지켜야 된다고 밝혔고 불법 이민자들을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바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제 후 제일 큰 주제로 뜨고 있는 게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인데요. 바이든 정부 중 미국은 출생보다 불법 이민자 수가 더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가 최근 더 큰 뉴스가 되는 이유는 넘어오는 갱스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주 오로라 도시에는 베네수엘라 갱스터들이 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인수해서 시민들을 쫓겨내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임대료를 내라고 협박을 줘서 시민들이 경찰과 FBI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콜로라도주 민주당 주지사는 국토안보부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검증을 했는데도 갱스터들이 아파트 단지를 인수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시민들을 안 도와주고 있어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는 트럼프를 이기고 있고 배팅 예측도 해리스가 앞서 있습니다. 저한테는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는 게 믿기 힘든데요. 제 친구 중에서도 민주당만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이든 대 트럼프 때만 해도 트럼프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고 그 이유로만 바이든을 크게 지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리스에 대한 열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해리스는 흑인 유권자들한테 바이든보다 훨씬 인기가 없는데 트럼프를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9월 10일에 ABC 방송에서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트럼프는 ABC 방송국이 자기한테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토론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해리스와 트럼프 토론이 안타깝게도 올해 제일 재밌는 코미디 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